2019년 5월 10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문제의식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죠, 9일 저녁에 KBS 송현정 기자의 사회로 특별 대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많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정하고 고쳐야 될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진원의 체크포인트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안보 문제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을 진행한 9일까지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청와대가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 발사체, 그것도 참 우스운 소리였습니다. 어찌됐든 지상에서 공중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에 그 물체는 미사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4일 발사했던 발사체라고 하는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 미사일로도 방어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미사일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발사체라고 부득이 우기고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마치 축포라도 쏘듯이 미사일을 진짜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대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장거리 ICBM에 관련해서만 UN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재가 있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와는 관련이 없는 미사일 시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불량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의 이란과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이 포함되어 있는 국제연합이라는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렇게 제재받는 국가에서 미사일 훈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반도의 상황에 있어서는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천하태평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재를 피해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군사훈련에 속한다 이야기를 하시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대통령의 임기가 2년밖에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 들 뿐입니다. 걱정이 더 커질 뿐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1년이 갓 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에 비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회에 비준도 안 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또다시 미사일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하고 싶은 대로 방향성이 잡히지 않자 계속해서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천하태평한 자세로 계신다면 어떤 국민이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북한을 어르고 달래기 위해서 북한의 식량 원조를 한다고 그런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요, 오히려 강력하게 과거에 진행됐던 키 리졸브 훈련이라든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같은 한미 연합군 체제 하에서의 연합훈련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북한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식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남북 경협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방향성부터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한 예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부모님한테 와서 돈을 뜯어가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할 테니까 어머니 한 번만, 아버지 한 번만 돈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돈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이 그런 문제아들의 특징입니다.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추세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대로 방향을 잡으시고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대화의 테이블에 완벽하게 비핵화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참여할 의사뿐만 아니라 자신이 내고 있는 비핵화를 위해 만들어내고 있는 성과물도 가지고 테이블에 나와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없이 그냥 유토피아적인 사고만 가지고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입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송 기자가 일자리 상황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자리 상황판 이전에 무엇이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셨었습니까? 하루하루 지켜보면서 추이를 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자리 상황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액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 그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일자리 상황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뭐 매일매일 보시겠습니까? 기자의 질문에도 움찔하시는 모습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일자리 상황판을 이용하고 계시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청년 일자리 참으로 없습니다. 정말 뚫고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심지어는 대학생들이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알바 자리까지도 없다고 합니다. 서민의 주머니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성 저시간의 노인 일자리 지금 노령화 사회를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노령 인구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청년들이 갈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그런 문제의식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을 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을 옥죄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또 공격형 펀드가 하나의 목표,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오너십을 흔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냥 방관해서 보고만 계시는 것도 대통령이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업의 오너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오너십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무조건 친기업적인 부분을 적폐로 보실 것이 아니라 지난번 삼성전자를 방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너십도 중요하게 바라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청년들은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고 처참하게 울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걸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그런 호언장담을 하신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말 제대로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복지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당장 보자면 그렇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도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은 차츰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임금이 늘어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마련입니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나는 것 분명히 근무 시간이 길어서 그런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버스 운전이라는 것이 생계이기도 합니다. 임금이 줄어들면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는 투잡을 뛰거나 아니면은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업을 하는 것도 있겠죠.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상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그 해결되기까지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당장 전국에 있는 버스 업체들이 파업을 한다고만 치더라도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버스 기사님들의 52시간 근무와 관련된 그 상황 다시 한번 대폭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벌어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온전치가 않은데 어떻게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그런 입장을 고려하셔서 지금 이런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근무 시간과 관련해서도 너무 OECD 그런 부분만 따라가기보다는 한국에 적절한 그 스탠스를 맞춰서 템포를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그런 생각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고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국가 원로들과의 이야기에서는 적폐청산 이야기 안 하셨다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만 보자면 모든 것이 적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진행이 됐던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4대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적폐가 돼서 4대강 보를 다 폭파해야 된다는 그런 낭설까지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이 많이 대다수가 적폐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적폐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변명을 하셨습니다. 나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전 정권에서부터 적폐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왔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까지 이끌었던 그 촛불 집회에서의 민심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인사들이라든지 정책들이 적폐로 몰렸습니다. 그 대통령이 관여 안 하셨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적극 참여하신 것이죠. 그것을 마치 안 하셨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해보니 이 대통령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방향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방향과 동일한지조차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잠에서 깨어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만 정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요, 대통령께서 큰 눈을 뜨시고 정말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체킹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설날을 기준으로 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인지하시지 못한 채 지지층에만 휩쓸려서 가신다면은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제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KBS의 송현정 기자가 질문하는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KBS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선전선동에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KBS 9시 뉴스까지도 보이콧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송현정 기자가 이야기하고 질문했던 내용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실책을 잘 잡아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은 송현정 기자를 가리켜서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이라도 될 것이냐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정말 제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밝히셨다고 했죠. 어제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허심탄회함 속에서 제대로 잘못된 것조차도 직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고 가는 것이 대통령의 길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경청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또다시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3년이라는 그 길, 보수 우파 진영의 논객인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대통령이 계속해서 실패하시기보다는 눈을 제대로 뜨셔갖고 이 나라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저 역시도 대통령을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문제의식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지만 문제의식이 있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